부동산 간단뉴 부간뉴.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재건축 바람에 5억 급등? 여의도 아파트값 왜 다시 뛰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지역의 재건축 추진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구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0.33%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총 12개 단지에서 재건축이 추진 중이며 일부는 이미 정비계획 결정과 통합심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대교, 삼북, 한양아파트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집값 상승 사례로는 시범아파트와 삼부아파트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시범아파트 전용 79평방미터는 2개월 만에 약 7억 원이 오른 26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삼부아파트 전용 135평방미터는 5억 원이 올라 37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재건축 기대감이 매물 부족과 맞물리며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지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실거래가 증가보다는 매물 희소성과 기대 심리에 의해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3억짜리 아파트가 1.8억에? 부산 경매시장에 무슨 일이? 부산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8개월째 70%대를 유지하며 감정가보다 30% 이상 저렴해도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입주 물량 증가와 신공항 개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족과 시장 침체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3억 원대 아파트가 1억 8천만 원에 낙찰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가야동 B아파트 전용 74평방미터가 감정가 2억 5천만 원의 74%인 1억 8천5백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입주 5년 이상 구축 아파트 중심으로 저가 낙찰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축 아파트나 대단지 외부 입지 아파트에서 유찰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국 평균 낙찰가율 87.8%보다 크게 낮은 부산의 현황입니다. 이는 부산 지역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 과잉과 일부 지역의 공급 포화 상태가 낙찰률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파, 강남 뛰자 마포, 성동까지 요동, 한강 따라 집값 다시 꿈틀? 서울 집값이 일주일 만에 0.36% 올라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송파 7.6%, 강남 7.0%, 서초 6.3% 등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한강벨트로 불리는 마포 4.1%, 용산 3.9%, 성동 4.7% 등의 집값이 빠르게 따라 오르고 있으며 갭매우기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강남권 상승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들이 따라 오르는 구조입니다. 주요 상승 단지는 실거래가 기준 18억 이하,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성동구, 텐즈힐 2단지, 광진구, 구이 현대 2차 등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같은 상승세가 중저가 대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입지가 양호하고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은 다시 불확실한 기대 심리와 현실 수요가 뒤섞이면서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분양가 낮을 때 선점하자. 강북 재건축 대단지 속도전 시작됐다. 마포구 성산시형, 노원구 미미 3, 미성, 미룡 3호, 양천구 신월시형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특히 성산시형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약 4,800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추진 중입니다. 노원 미미 3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의 핵심 고비를 넘겼고 신월시형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재건축이 기대됩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새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강북권 재건축 단지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산시형의 경우 전용 59평방미터가 최근 13억 원에 거래되며 연초 대비 2억 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단지가 모두 1980년대 중후반에 준공된 30에서 40년 차 노후 아파트라는 점으로 향후 분양가 규제가 유지되는 동안 미리 선점하려는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다. HDC 현산, 1조 원 용산 대형 개발 수주. HDC 현대산업개발이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원 규모이며 12개 동 최고 38층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지에는 아파트 약 1777가구, 오피스텔 894실, 파크하얏트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한강 조망을 극대화한 더 현대 330분 콘셉트와 고급 랜드마크 디자인을 앞세워 조합원들의 표심을 사로잡았습니다. HDC 현사는 미분양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반 분양가 또는 준공시 감정가보다 낮은 대물 변제 보증을 제한했으며 조합원 한 가구당 최저 이주비는 20억 원까지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사업이 용산역 인근과 한강변을 잇는 핵심 개발지에 위치해 있으며 GTX-B, 지하철 1, 4호선 등 교통 요충지라는 점에서 서울의 랜드마크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추경 풀리면 집값 오른다. KDI는 단기 효과라고 본 이유. 정부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시장에서는 통화량 증가가 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DI는 통화량이 1% 증가하면 약 0.9%의 주택가격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지만 이는 단기적 영향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 한 수요 자극으로 집값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통화 증가가 실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처럼 공급이 비탄력적인 영역에서는 가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대응 당시 통화량이 9.7% 증가하면서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줬다는 사례도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추경이 주택 공급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될 경우 집값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통화 확대가 부동산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만 줬는데 세금 낸다고? 2주택자 임대소득세 달라지는 이유. 2025년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고가주택, 보증금 합계 12억 원 초과를 전세로 줄 경우 간주임대료로 소득세를 내야 함. 기존에는 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넘으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5억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준 2주택자의 경우 약 2,232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이는 월세 없이 전세만 준 경우라도 해당됩니다. 보증금을 12억 원 이하로 조정하거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 과세 기준을 분산시키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 예컨대 보증금을 일부 월세로 바꾸면 월세 부분에만 세금이 부과되어 전체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제는 전세도 과세의 사각지대가 아니며 고가 다주택자일수록 보증금 구조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새 제도가 적용되기 전에 세무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신도시 안 만든다. 정부가 택한 집값 해법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수도권에 추가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도심 내 공급 확대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도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반해 기존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는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호된다는 입장입니다. 새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계획 개편, 조세개혁, 금융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주거정책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집값이 오른다고 바로 신도시를 짓는 방식은 피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입니다. 이는 단기적 공급 확대보다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DSR 더 세지기 전에 6월에만 4조 몰린 가계대출. 왜? 6월 들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19일까지 벌써 4조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2천억 원 넘게 늘어난 셈으로 10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대출이 몰리는 배경에는 다음 달 예정된 3단계 DSR 규제 강화에 앞서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집중된 영향이 큽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불붙으며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일에는 은행장 회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긴축 기조 속에서 과도한 대출이 경기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담대뿐 아니라 고금리 신용대출까지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차주들의 미래 상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독 좀